이제 이어서 79페이지까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페이지에는 이제 제어기가 포함된 플랜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구자석 DC 전동기를 하면 앞에 우리가 그 PI 제어기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PI 제어기를 붙였을 때 이 제어기가 잘 됐냐 안 됐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어기만 갖다 붙인다고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쩌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내려야 되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세 가지를 판단하는데, 일단 안정성, 두 번째가 소근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정상 상태 오차. 세 가지를 본대요. 일단 안정성이라는 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등 여유와 위상 여유 두 가지를 본대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 방식이잖아요. 하니까 개인값이랑 위상각을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등여유, 위상여유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인데, 어떤 플랜트가, 이건 제어기가 없네요. 참 제어기까지 안 그러는데, 그냥 S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전달함수로. 그러면은 그 보드선도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것도 고3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자동 제어 책에 보드선도 보시면 그 이등 여유라는 건 우리 그 복소수에서 실수 더하기 그 j 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등 여유라는 거는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거예요. 공식이. 그러니까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이 분모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dB 의 의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도 이게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 데시벨 dB는 그 20 로그 밑지수가 10, 그러니까 상용 로그죠. 그거에 입출력 신호의 변환 B가 데시벨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상수가 20이 붙어요. 입력분의 출력의 변환 B인데, 지금 여기 예제로 든 함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 그러니까는 코너 프리퀀시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의 비가 0.707배인 경우에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인데, 일단 개인 공식이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루트 2가 돼야 돼요. 루트 2. 그럼 당연히 오메가가 1이 돼야지만 이게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쭉 풀어보면 루트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이니까 이게 지금 승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마이너스 20이 된 거고, 이 루트는 승수로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승이고, 지금 오메가가 지금 1이라고 했죠. 루트 2, 숫자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어야 돼요. 하니까 2분의 1은 이 로그 밖으로 지수는 나갈 수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나가고 로그 2가 남는데, 로그 2는 계산해보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0.3 나와요. 0.3.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3 해서 마이너스 3dB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0.707배예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넣으면 출력이 0.707배로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 차단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 혹은 코너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그 오메가가 1인 지점이 마이너스 3dB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dB 그래프가 잘은 몰라도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평탄하게 오다가
여기서 푹 꺾이는 거죠. 쭉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dB인 거죠. 위상각은 쉬워요. 마이너스 탄젠트의 역수 실수부 분의 호수부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1이면 오메가가 1인 그러니까 코너 프리퀀시에서 오메가가 1이면 탄젠트 마이너스 1의 1은 45도입니다. 45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루트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45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로우 로우 패스 프리퀀시 필터 로우 패스 필터의 필터의 형태로 나오는데 오메가가 1인 지점에서 게인이 마이너스 3dB고 오메가가 3dB인 지점에서의 위상 지연이 마이너스 45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0.707배가 되고 위상은 45도가 슈프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를 그 이득 게인이랑 위상각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파수에 대해서 특징을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조건에 걸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임의의 전달함수라면 이거죠. 이렇게 위상에 대한 도표랑 그 개인에 대한 도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위상이에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지점. 왜 마이너스 180도를 보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그 OPMF 어떤 시스템 보면요 180도 이상이 생기면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은 대부분 부계환 시스템이잖아요. 마이너스 입력을 받거든요. 근데 위상이 180도가 되면 출력이 극성이 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극성이 반대로 나온 걸 부계환으로 받으면 그게 정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증폭회로가 돼요. 증폭회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OPMF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로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따가 입력 주파수를 넣었는데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 뒤집혀가지고 부계환 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핀으로 들어오면 출력이 미친듯이 증폭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률을 볼 때는 마이너스 180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인 지점에서 쭉 라인을 올려서 그때 이 개인 도표가 0dB보다 밑쪽으로 있는지 보는 거야. 밑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밑에. 왜 180도에서 왜 0dB보다 밑에 있는 걸 보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 주파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80도 위상이 180도 지연되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거의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야지 안정하겠죠. 그러니까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위상이 180도가 넘어가는데 그 신호가 증폭에 대해서 온다든가 검출이 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큰 위상 영역에서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거의 나오면 안 돼요. 거의 안 나오거나 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정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책에서는 양의 이득 여유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왜 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시벨, 그러니까 이 개인이 음수 영역에 있어야지만 입력된 출력의 비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더라도 출력이 굉장히 작은.
음? 그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게 나와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뭐 혹시 틀리면 또 얘기해 주세요. 원래 이게 좀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해야 되는데 뭐 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모터 하니까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전달함수의 위상각을 주파수에 대해서 쭉 찍어봤더니 보드선도죠. 보드선도를 우리가 보통 보드 플롯을 그려봤더니 위상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됐을 때의 이득이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0dB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0dB일 때는 1이에요. 입력대 출력이 1대1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0dB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몇 아니면 0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좋은 거죠. 멀면 멀수록 입력을 넣어도 출력이 굉장히 작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득이 개인이 0dB가 되는지죠. 방금 말했죠. 개인이 0dB가 된다는 건 입력대 출력의 비가 1대1인 경우에요. 1대1. 그러니까 로그 1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1대1이면 로그 1이 되는데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쭉 선을 내려서 위상각이 몇 도인지를 봐야 돼요. 이 위상각이 180도보다 양의 그러니까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시스템을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책에서는 이제 뭐 양의 위상 여유라고, 사실 이게 양이면 아까 개인은 음의 이득 여유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사실 뭐 이걸 뭐 제어할 때 뭐 써먹어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때 배우고 거기 써먹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컨버터 하면서 이제 지금 인버터까지 오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감이 있어요. 감. 솔직히 컨버터 제어할 때 우리 지금 뭐 트랜스 설계하고 트랜스 코어 선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되는 게 피드백 회로 설계하는 거거든. 아직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았거든요. 근데 아직 자료는 못 봤는데 그 피드백 회로 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 약간 DSP 말고 아날로그 IC는 거기 그 LOPM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OPM프를 이용해서 출력 신호를 괴환받아서 그 입력 PWM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OPM프에 우리가 그 보상 회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보통 RC가 들어간 OPM프 부기한 회로잖아요. 그러면 내 추측이건데 이 OPM프 회로를 라플라스 변화, 그러니까는 OPM프의 증폭 형태로 입력 출력 함수를 만든 다음에 라플라스 전개를 해가지고 보드 선도를 그리면 내가 스위칭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얘가 컷오프를, 그러니까는 스위칭 주파수에 대한 OPM프 동작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보드 선도 특징을 알아야죠. 그죠? 추측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설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컨버터 지금 설계할 때 피드백 계산식은 있어도 주파수 계산식 있어요. 그 OPM프 보면은 이제 보통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개인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랑 뭐 그러니까는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폴점, 제로점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봐야 돼요, 책을. 근데 그런 걸 이해하려면 여튼간 보드 선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 책을 따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개념이 뭐다라는 것만 아니에요. 개념 정도만 나와 있는 거죠. 이 개념이 뒤쪽에 모터 설계할 때는 안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윤 교수님도 그랬지만 제어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빠른 속도나 정상 상태 오차가 아니에요. 안정성. 일단 내가 무조건 제어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해결되고 나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정상 상태 오차가 적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봐야죠. 일단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궁성인데, 뭐 책에서는 소궁성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건 사실 근데 이게 소궁성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어고 그 전자 쪽이나 뭐 전기공학 쪽이면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특정 신호는 그 여러 개의 주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사각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펄스파를 주파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의 어떤 사인 함수 형태를 쭉 대수방정식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주파 부분을 자르면 자를수록, 고주파 부분을 빼면 최종 결과 이 파형이 약간 뭉개져요. 필터를 통과한 것처럼. 즉 뭐냐면,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어떤 신호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암시적인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데시벨, 그러니까는 이중여유 볼 때 어떤 플랜트의 그 개인값 추정하잖아요. 보드 선도로 할 때 그 코너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폭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프리퀀시를 넘어가면 어차피 이 시스템은 입력을 줘도 출력이 거의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너 프리퀀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걔는 0.707배가 나오거든. 여기 1번, 2번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돌릴게요. 1번, 2번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1번은 코너 프리퀀시가 여기 있고, 2번은 코너 프리퀀시가 여기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가 C2의 대역폭이 훨씬 넓은 거예요. 얘 1번보다는.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커버한다는 얘기고, 더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신호가 더 빠른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당연히 시간 함수에서의 어떤 레퍼런스 입력 추종 형태를 보면 대역폭이 넓은 애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기 설계할 때 제어기가 포함된 플랜트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함수가 코너 프리퀀시가 가급적 넓어야지만 레퍼런스 입력에 대해서 추종성이 좋은 거죠. 또 빠르게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오차는 그거죠.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레퍼런스 입력에 대한 출력이 1대1이 돼가지고 오차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뭐 P 제어기, I 제어기, PI 제어기 할 때 정상 상태 오차가 있냐 없냐에 봤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순수하게 그냥 다시 보면 우선은 정상 상태 오차는 이 오차의 라플라스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블록 선도에서 이 ES에 대한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함수 형태가요, 나중에 보면 아는데, 그 피드백 회로, 블록 선도의 피드백 회로에서 분자가 1인 형태예요. 계산식이 그렇게 나오니까 계산해도 그걸 기억해 두시면 이놈의 최종값 정리,
S가 0으로 가는 건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종값 정리죠.